최근 울산에서 또다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8살짜리 어린이였습니다. 목줄이 풀린 개가 공격한 건데 인근에 있던 택배기사가 아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는 매년 평균 2,00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5월부터 8월까지가 이 개물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 예방법, 대처법 등을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스턴 동물의료 센터의 박정훈 수의사입니다. 최근에 개 물림 사고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어린 여아가 하굣길에 탈출한 강아지로부터 습격을 받아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개 물림 사고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작년에도 남양주에서 우리를 탈출한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지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책 시 목줄 착용 및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산책 시 이런 목줄은 보호자로부터 2m 이내에 목줄을 착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5가지 맹견에 대해서는 산책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목줄의 경우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맹견의 입마개 미착용 시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지요. 이런 맹견은 5가지로 정해 놓았는데요. 도사견, 그리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테리어, 그리고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품종이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개물림 사고가 이런 맹견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다른 중소형 견종에서도 이러한 개물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연도별 개물림 사고가 연 약 2,000건 이상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6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야외 활동이 증가가 되는 5월에서 8월부터는 개물림 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물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물린 당사자가 부주의한 경우, 두 번째는 견주가 부주의한 경우. 일단 물린 당사자가 부주의한 경우에는 산책하는 강아지가 이쁘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는 경우, 강아지들마다도 성격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확 물어버리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고 귀엽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아이 만져봐도 돼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만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좀 공격성이 있어요, 낯선 사람 무서워요 한다라고 하면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 중에 강아지가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눈을 마주치지 말고 뒷걸음치면서 천천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개가 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보면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나 내가 뒤를 보이면서 도망가는 것들은 아이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중소형견이면 사실 사람과 싸워서 이기긴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자세를 잡고 아이가 겁을 먹도록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제압을 하는 걸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공격하려고 했던 강아지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주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천천히 뒤를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천천히 도망가는 방법이 있죠. 아이가 겁을 먹도록, 그리고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주변에 물건이 있다면 잡아들어서 아이를 위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땅바닥 같은 곳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아이가 겁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가방이나 물건이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 몸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땅바닥을 쳐서 아이가 겁을 먹을 수 있도록 위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대형견이나 또 맹견이 공격할 경우, 또는 아주 어린 아이가 중형견이나 소형견한테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이미 쓰러진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당황해서 이제 몸을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강아지들, 특히 대형견들은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인 목이나 복부를 공격하기가 쉬워요.
따라서 이 두 부위를 보호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요. 목 부분을 팔로 이렇게 막아서 보호하고요. 복부는 아래로 이렇게 수그려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요청을 해야 되고요. 어서 119에 요청을 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발생했던 여아가 공격했던 이 강아지도 다행히 택배기 기사가 나타나서 카트를 던져서 구했죠. 카트를 땅바닥에 치면서 강아지를 위협해서 강아지를 아이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택배기사님이 직접 몸으로 막으려고 했으면 택배기사님도 크게 다쳤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강아지를 공격함으로써 강아지도 다치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현명하게 주변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강아지를 위협해서 상황을 종료시킨 아주 현명한 그런 대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렸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119에 와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물린 당사자가 응급실을 내어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전에 응급처치로 물린 부위를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깨끗이 세척해서 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냥 물리고 나서 집에 가서 연고 바르면서 지내봐야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는 이런 구강에 있는 세균들이 심부에 감염이 됐을 때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물림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파상풍이나 광견병 감염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개물림 사고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물린 당사자의 부주의함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보호자, 견주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목줄을 하고 있었고 입마개를 하고 있었으면 예방이 됐었겠죠. 산책할 때 목줄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입마개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맹견뿐만 아니고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공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강아지들 보면 매우 흥분하거나 그런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입마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많거나 강아지가 많을 땐 장착을 해놓고 또 사람이 없을 땐 풀어놓고 하는 그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언니 정피디입니다. 격주 토요일 아침 7시 약사언니 지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